김호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에서 일어난 논란이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열심히 쌓아 올린 명예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입니다. 울산 중구의 검소한 가정에서 자란 호중은 외동 아들로 부모님의 어깨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운송업계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는 데 바쳤습니다. 호중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사랑 덕분에 그는 예민한 마음과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을 받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호중은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이었고 학교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길을 잃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을 느꼈고 어린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슬픔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과거의 심각한 실수에 직면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4년 호중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 매니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중에게 이 사건은 직업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감정적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팬카페를 통해 보낸 사과문에서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상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를 갉아먹는 후회의 감정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밤 감방에 누워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아직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또 다른 부분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호중은 경북예술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2학년 때 퇴학당했다. 그는 나중에 그러한 비난을 부인했지만 그 비난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자신을 판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슬픔은 외로움일 뿐만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자신의 일부가 된 실수를 지울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김호중의 경력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이며 빛나는 승리와 고통스러운 실패가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반항하였던 호중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를 듣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찾았습니다. 그 노래는 영혼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레슨비를 낼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레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끈기는 2008년 세종음악 콩쿠르와 수리국립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생님이 온라인에 게시한 네순 도르마를 부르는 그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그는 스쿨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9년 SBS 스타킹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호중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2020년 TV조선 트롯맨에 출연하면서 찾아왔다. 그는 강력한 테너 목소리와 클래식, 트로트, 발라드를 융합하는 능력으로 청중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호중은 4위에 그쳤지만 팬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같은 해에 발매된 그의 데뷔 앨범 우리 패밀리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수십만 장이 팔렸습니다. 2022년에 발매된 두 번째 앨범 파노라마는 7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너와 나, 나보다 더 사랑해 등의 곡은 히트곡일 뿐만 아니라 호중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담은 고백곡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군 복무를 마친 이호중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오페라의 전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공연했고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협업하여 클래식과 대중음악 모두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2년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과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최초의 아시아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이는 한국 예술계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두 번째 영화인 Life is Beautiful, 비타 돌체는 2022년 9월 CGV에서 독점 개봉되어 그의 예술적 여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울산 소년의 꿈을 현실로 이끈 호중의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호중의 경력은 쓰라린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지기 전 2020년 불법 도박 관련 스캔들에 휩싸였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불후의 명곡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호중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군 입대를 선택했지만 그 스캔들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2024년 교통사고는 그에게 더 큰 타격이 되어 여러 공연을 취소해야 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술 취한 사람, 실패한 스타 등의 비난은 그의 자존감을 찢는 칼과 같았다. 호중을 울게 만드는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때에도 나타난다. 그는 미스터 트롯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지칠 때까지 연습했고 목소리와 퍼포먼스 스타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수십 번이나 노래를 부르며 모든 음이 완벽한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천상회담 라운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는 탈락 때문이 아니라 관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장실에서 울었다. 2024년 사고 이후 호중은 사과문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각 단어마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내 명예를 잃는 게 두렵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게 두렵다. 그 눈물은 항상 속죄하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김호중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상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그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입니다. 즉, 진실한 예술가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호중은 10대 시절부터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야기로도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순 도르마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는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단순히 공연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울산의 한 소년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호중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스캔들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사고 이후 자선 활동에 참여해 2023년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을 기부했고 스카이가든 단체에 6,750만 원 상당의 금산 에스테틱 홍삼 제품 500개를 기부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잘못을 바로잡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선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제 음악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빗줄기라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중 역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만 국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페라부터 한국 전통음악, 심지어 작곡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2022년에 그는 앨범 파노라마의 자작곡을 수록했는데 이는 자신을 찾는 여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리드 싱글은 아니지만 진심과 감정적 깊이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호중에게 이는 큰 진전이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호중이 원하는 가장 큰 성취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용서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33세에 그가 자신이 평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애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 용서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감출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지만 그저 김호중이라는 사람, 즉 감정과 꿈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호중의 인생에서 기록되지 않은 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이 색채와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33세인 호중은 아직 대중에게 어떤 연애 관계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의 연애사는 대중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였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팬, 언론, 바쁜 일정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사랑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는 어느 TV쇼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사랑을 갈망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김호중은 33세가 되어서야 음악, 즉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후회와 고통의 어둠을 뚫고 자기애의 빛이 비치는 감동으로 가득 찬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는 커다란 슬픔이 있었습니다. 명성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비판의 심연에 빠진 한 남자의 마음을 흐르는 우울의 강이었습니다. 1991년 10월 2일 대한민국 울산에서 태어난 호중은 꿈과 어려움이 뒤섞인 산업 항구 도시에서 자라며 회복력과 취약성을 겸비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30년 남짓한 세월이지만 밝게 빛나는 무대에서부터 후회의 어둠 속에서 보내는 길고 외로운 밤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교향곡과 같습니다. 교향곡과 같습니다.